농구의 마이클 조던, 축구의 펠레, 골프의 타이거 우즈, 레슬링의 심건호! 과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 종목의 황제라고 불리는 엄청난 업적을 가진 선수들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테니스에서는 누가 황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방구석에서 테니스 레슨 리뷰 분석 전문가 레조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투어가 중단되어 상금 수익이 없지만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2020년 스포츠스타 수입순위에서 3위 리오네들 메시, 2위 크리스티아누 날강두를 제친 30살의 워너비 로저 페더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테니스를 잘 몰라도 페더러를 모르는 남자는 아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제가 페더러를 많이 분석하여 개인적으로 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저 페더러가 어떻게 살아있는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는지, 테니스 외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러는 스위스 출신 아버지 로버트 페더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어머니 리네드 듀랑 부부 사이에서 1981년 8월 8일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페더러는 어렸을 때부터 독일어, 불어, 영어 이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황제라는 칭호 전에 언어 천재라는 칭호를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페더러는 주니어 시절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 실력까지 뛰어나 프로 선수가 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FC 바젤의 열렬한 팬으로서 바젤 홈구장인 장크르 야코프 파르크,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 홈경기와 원정 경기에서도 목격될 만큼 직관을 바쁜 와중에 짬내서 다니고 있으며 바젤 경기인 날 올라오는 트윗을 보면 그냥 동네 축구팬 아저씨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바젤 또한 페더러의 경기를 응원하는 트윗을 올리는데요.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상독일까요? 페더러는 11살이 되던 해 스위스에서 테니스 유망주로 꼽히기 시작하여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하여 토너먼트에 참여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1998년 주니어 윈블던 타이틀을 따면서 세계 주니어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ATP 투어 데뷔 첫 경기를 치렀지만 아르헨티나의 루카스 아놀드 커에게 0대2를 패했고, 같은 해에 그는 2개의 대회를 더 참가했으나 당시 그가 치른 대부분의 경기 수준은 아직 주니어 레벨에 머물고 있어 큰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9년 18세 나이로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든 가장 어린 선수로 연말 랭킹을 66위로 시즌을 마감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에는 4대 그랜드슬램 대회에 모두 참석하고 연말 랭킹을 29위로 수직 상승하며 시즌을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2월 밀라노 인도어 대회 결승에서 프랑스의 줄리아 보테르 선수를 꺾고 생애 첫 ATP 타이틀도 획득하였으며, 윈블던에서 31연승 중이던 피트 샘프라스를 다름이 아닌 윈블던에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해 페더러는 연말 랭킹을 13위로 마감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꾸준히 활약하여 연말 랭킹을 6위로 마감하였으며 2003년 윈블던 결승에서 마크 필리포시스를 누르고 세계 최초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연말 마스터컵에서 생애 최초 연말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하여 세계 랭킹 2위로 마감하면서 페더러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걸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시즌 첫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을 우승과 동시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그의 페더러의 성적은 오픈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탁월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모자르지 않는 게 한 해에 열리는 4개의 그랜드슬램 중 프랑스 오픈을 제외하고 3개의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세계 랭킹 10위권 이내의 선수에게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대회에서는 모두 우승을 하였으며 2004년도 정적은 7승 6패, 그랜드슬램 우승은 3개, ATP 마스터 시리즈 대회 우승 3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후도 계속 전성기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2005년 윈블던 US 오픈을 우승하며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윈블던 US 오픈을 모두 우승한 최초 남자 선수가 되었으며 2006년, 2007년 4대 그랜드슬램 모두 결승에 오르며 프랑스 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그랜드슬램 대회를 2년 연속 우승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US 오픈 우승, 윈블던, 프랑스 오픈 준우승을 하였으며 그해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에게 패해 비록 10회 연속 그랜드슬램 결승 기록은 깨졌지만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복식에서 스위스 동료 선수 바브린카와 함께 출전하여 조국의 금메달도 안겨주었습니다. 2009년 프랑스 오픈을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 그해 윈블던도 우승을 하였으며 2010년 호주 오픈, 2012년 윈블던, 2017년 호주 오픈, 윈블던, 2018년 호주 오픈까지 그랜드 슬램만 20회, 준우승은 11회 등 통산 타이틀 103개,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등 테니스 왕자에 걸맞는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엽게도 이런 엄청난 업적에 걸맞지 않게 눈물이 많아 울보 황제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80%의 확률로 챔피언이 되면 울먹거리는 모습이 보여주어 이런 귀여운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정 종목을 지배한 황제급 플레이어가 우승 추가에 의연함을 잃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정말 신선하게 비춰줍니다. 한국 나이로 올해 40살인 페더러는 호주 오픈을 끝으로 무릎 부상을 얻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판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시즌이 돌아가지 않는 이 시국에서도 한 해에 하나로 1360억 원을 벌면서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쌍둥이 아들 딸을 놀아주며 전업주부로 알콩달콩 살아도 그저 부럽기만 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